안녕하세요. 인문TV 인원아 이민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선생님 이민우 선생님을 모시고 온택트 문학생활 오랜만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온택트 문학생활입니다. 네. 네. 며칠 전 제가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를 보고 왔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네. 오늘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네, 웨스 앤더슨 감독의 프렌치 디스패치. 네. 네, 제가 웨스 앤더슨 감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웨스 앤더슨의 뭐 어떤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예, 부다페스트. 네. 그게 제일 유명하죠. 네. 네, 그리고 갑자기 문나이트 킹덤 얘기하시는 애들 나오는 거요? 네, 그리고 뭐지? 클펀인데? 네, 그 삼형제 나오는 거 네, 얘기하시는 거죠? 갑자기 영화 제목 다즐링 주식회사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즐링 주식회사 때문에 컴퍼니. 네. 그 웨스 앤더슨의 영화 신작 프렌치 디스패치를 보고 왔는데 역시나 그 웨스 앤더슨의 특유의 미친 색감, 색깔, 그리고 그 특유의 유머,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잡지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저 개인적으로 특히 공감이 많이 갔던 영화인데 그 웨스 앤더슨의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제 웨스 앤더슨 감독도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또 프렌치 디스패치가 나온 지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일단 줄거리 소개부터. 근데 이제 이건 공식 줄거리고 스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 줄거리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이 공식 줄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전 정보 삼아. 그게 스포일러 같네요. 프렌치 디스패치의 마지막 뉴스레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다. 20세기 초 프랑스에 위치한 오래된 가상의 도시 블라제, 다양한 사건의 희노애락을 담아내는 미국 매거진 프렌치 디스패치. 이게 웃기지 않나요? 미국 매거진인데 프렌치 디스패치예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편집장의 죽음으로 최정예 저널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마지막 발행 보내시를 4개의 특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당신을 매료시킬 마지막 기사가 지금 공개된다. 그러니까 잡지사 얘기죠? 네. 그 편집장이자 발행인이 이제 죽어서 바로 이제 폐간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또 폐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간을 앞두고 4개의 특종 기사를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잡지를 영화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지를 영화한 거로 보시면 되고 직접 이제 보시면 되게 좀 참신하다. 이 플롯 설정이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이 모양새가 잡지를 그대로 영화로 옮기는 그런 움직이는 웹진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움직이는 웹진입니다. 그런 굉장히 이제 신선한 기획을 해준 영화입니다. 그래 이제 중간중간에 그 편집장이 생전에 그 저널리스트들의 원고를 같이 이제 상의하는 부분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공감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저와는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면은 뭐 스포는 아니지만 마지막 에피소드에 그 작가 이야기가 쭉 다 끝나고 이제 약간 액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옴니버스식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로 그 옴니버스 이야기를 쓴 작가와 편집장이 이렇게 그 이야기에 대한 평을 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에피소드 끝나고 나서 편집장이 그 작가한테 뭔가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작가가 이거는 난 별로다 라고 하면서 영화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편집장이 이게 더 좋은데?
이거 넣어. 근데 작가는 싫어. 뭐 이런 네. 그런 게 네. 이제 막 공감이 네.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 편집장 입장에서는 작가를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 또 편집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넣으면 더 이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또 작가하고 또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죠. 네. 일단 이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직 못 보셨을 거고 뭐 저희들만 얘기하는 거는 뭐 좀 흥미가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이 프렌치 디스패치에 그 관한 영화 리뷰나 평이 지금 몇 개 올라왔는데 일단 영화 저널리스트인 이은선 씨의 리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여러 가지 이제 영화 리뷰도 있고 또 평론가들의 평도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평입니다. 단순히 한 편의 영화라기보다 차라리 인쇄 매체에 벨 에보크에 보내는 러브레터에 가깝다. 따라서 일반 관객보다 과거나 현재 매체 종사자들의 마음을 살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현 종사자 일반 관객들은 좀 아무래도 조금 현 종사자보다는 느끼는 게 좀 다르겠죠? 네. 보는 잡지를 지향한 만큼, 보는 잡지예요. 이미지와 텍스트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양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연출작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방대하다. 네, 맞습니다. 웨스 앤더슨 영화가 특히 이제 부다페스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또 대중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거뒀는데 이 부다페스트 영화랑 비교를 해도 웨스 앤더슨 감독이 이제 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성공도 거두고 해서 좀 작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미지, 그리고 웨스 앤더슨이 추구하는 뭐 말씀하신 색감이나 이런 이 미장센이 정말 아주 빼곡하게 엄청나게 많아서 진짜. 이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여백도 허락하지 않는 감독 특유의 강박적인 화면 세공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마 미장센만 보면 되게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현실 세계 이슈들과 완벽한 스타일이 충돌하는 그 사이 어딘가의 긴장 역시 탁월하다. 그래서 요 이제 평이 일단 보는 잡지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래서 이제 웨스 앤더슨의 그동안의 작품들과 비교해도 미장센에서 일단은 부족함이 없이 그 자체로도 이제 만족감이 클 것이다 라는 것도 네. 있지만 저는 요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인쇄 매체에 벨 에보크에 보내는 러브레터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어떤 변화를 또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가상의 요 잡지사가 있는 그 어디라 그랬죠? 블라제. 블라제. 이 블라제, 그러니까 이 잡지사가 이제 위치해 있는 블라제라는 도시 자체도 사실 보면은 이 도시 자체가 좀 쇠락해가는 느낌의 좀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그렇고, 오래된 도시, 쇠락해가는 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인쇄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한계라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다양화되는 거죠. 다양화되는 거죠. 그래서 인쇄 매체 벨 에보크에 보내는 러브레터 그걸 이제 영화로 이제 했다는 그게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확실히 이제 또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요 인쇄 매체 벨 에보크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표현이 좀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벨 에보크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쇄 매체의 벨 에보크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옛날에 지금보다는 이제 예전에 잡지나 뭐 출판이나 이런 게 이제 황금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이제 어떻게 저물어 가냐에 대한 이 영화가 한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데 편집장이자 발행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갑자기 넷플릭스라는 애랑 싸워야 돼 뭐 이러면서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유종의 미를 거두냐 이런 영화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출판이라는 또 이제 문학이라는 어떤 소재도 건드리면서 또 약간의 향수를 좀 자극을 하죠. 사실은 웨스 앤더슨 영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는 향수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향수.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웨스 앤더슨 영화를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특히 이제 부다페스트 개봉했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미장센에서 추구하는-거나 그 정서면에서 이제 건드리는 건 분명히 또 그런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화, 그러면 이제 성인들을 위한 동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역시 뭔가 향수죠.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사실 부다페스트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애들 싸움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문나이트 킹덤도 대놓고 네, 그런 거고. 네. 그래서 네. 그런 향수라는 점에서 또 이 벨 에보크라는 이런 평론가의 이 단어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문학, 또 향수, 또 벨 에보크 하니까 또 온택트 아닙니까? 네. 자연적으로 또 어떤 작품을 생각났냐면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는 이제 또 우디 앨런의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마지막 걸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 특히 이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면서 피식피식 이제 중간에 웃고 막 네. 그러니까 이제 소설가가 이제 파리에 갔는데 12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마차를 타니까 그냥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1920년대 그렇죠. 벨 에보크 시대에 프랑스 주인공이 벨 에포크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벨 에포크라고 생각하는 1920년대 그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실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제는 그거죠. 현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히 이제 문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예전이 더 좋았어. 내가 예전에 이런 작가들과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나서 내가 먼저 이런 작품을 썼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잖아요. 출판인의 입장에서는 1970년대가 좋았어. 네네, 그런 거 있죠. 그때는 뭐 책을 찍기만 하면 팔렸어.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연극도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영화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생각했던 벨 에보크 시대에 그 작가들 헤밍웨이도 만나고요. 피츠제럴드도 만납니다. 젤다와 피츠제럴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기 달리도 만나고 달리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랑 이제 즐거운 또 한때를 보내는데 피카소의 애인이었던 아드리아나. 근데 그 여자랑 또 그거보다 더 과거로 이제 가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생각하는 또 벨 에포크.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나랑 같이 있자라고 했는데 또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내가 생각하는 벨 에포크. 그러니까 과거에 만났던 여자니까 더 과거를 꿈꾸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화의 주제가 과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벨 에포크가 지금 여기.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기가 거기서 또 저의 눈에도 띄었고 이제 편집자 대표님 눈에도 띄었던 게 거트루드 스타인이죠. 거트루드 스타인은 진짜 그 배우가 이름이 뭐였죠? 캐시 베이츠. 캐시 베이츠. 미저리의 완전 카리스마 쩔고요. 단호하고 보는 눈 정확하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이 길 펜더라는 소설가예요. 원래는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인데 자신만의 소설을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되게 자신감 없게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길 펜더가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인이 얘기를 해주죠. 인간은 굉장히 잘 썼다고. 근데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까 공상과학 소설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주에서 우리 위치를 묻죠. 예술가의 책임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존재의 공허함을 채워줄 해답을 주는 것이에요. 패배주의자처럼 굴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딱 해줘요. 거기서 저는 완전 꽂혔습니다. 사실 우디 앨런이 한 말이죠. 우리의 벨 에포크는 지금 현재 여기라는 사실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벨 에포크 시대가 글쎄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초등학교 때 9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만약에 20대였다면은 어땠을까?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대가 아니면은 사실 저도 뭐 요 2차 세계대전 전 만약에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진짜 교과서에서 봤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저는 좀 미국 문화 또 미국 문화에 많은 이런 약간의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굳이 말씀드리면 70년대 미국인 것 같아요. 저는 70년대 미국 70년대 미국에 만약에 내가 뉴욕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저는 저만의 벨 에고크는 그건 것 같고 뭐 하지만 뭐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프렌치 디스패치도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좀 드러나죠. 이제 어쨌든 한 해를 좀 이렇게 결산하는 이런 시즌에서 올 한 해 나한테 가장 찬란했던 때는 언젠가 뭐 그렇게 작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또 내 인생이나 특히 이제 글을 쓰거나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렌치 디스패치를 보면서 어떤 잡지사가 이제 갑자기 없어지는 이런 것이 또 그렇게 또 오버랩이 되면서 오늘 억지로 의식의 흐름을 한번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이제 유독 감상에 젖으시는 이민우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밌고 발랄하고 경쾌한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